이번에는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직무유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국가기관을 찾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공무원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고자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무유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송모양은 학비를 위해서 대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은 급여를 제때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한 시간을 임의로 줄여서 급여를 측정하였습니다. 송모양은 식당 사장에게 급여가 틀리고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수당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식당 사장은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송모양은 2018년 2월 12일경 식당 사장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박모 씨가 배정되었습니다. 송모양은 박모 씨에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자 박모 씨는 순서에 맞춰서 처리할 것이니까 연락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송모양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한번 고용노동청에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확인해보니 송모양이 진정을 취하하여 이미 종결 처리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송모양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였던 박모 씨가 송모양이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른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모양은 체불임금을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박모 씨가 임의로 진정을 취하로 처리하여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 근로감독관 박모 씨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박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모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임의로 처리하여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직무유기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버린다는 인식하에 수행하지 않으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박모 씨는 송모양의 진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름과 소속관서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소속관서와 직급 같은 특정한 정보로 공무원인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 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 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은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청의 진정한 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진정한 사건을 처리하던 담당자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직무유기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사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사물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체불임금의 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은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담긴 진정사건 접수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인 고용노동청 주소지 소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직무유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